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드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코스닥 일봉 차트를 보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저희가 어제 영상을 올렸을 때 하락해서 연일 계속되는 하락장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오늘 더 큰 음봉이 만들어지면서 더 큰 하락폭이 나오고 있고, 여기 이제 뭐 저점도 막 깨는 그런 흐름이고, 많이 좀 무서워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이렇게 하락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는 작년 코로나 그게 터지기 전쯤부터 해서 그때쯤부터 해서 막 큰 폭으로 하락할 때도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사실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당시부터 저희가 이제 꾸준히 말씀드리는 게 손을 묶어라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락할 때 빨리 손절해야 될 것 같고, 왠지 뭐 더 주워 담아야 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막 생각들이 많으실 텐데, 저희는 이제 손을 묶으라고 얘기를 하죠. 손을 묶는다는 거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게 손 좀 이렇게 가만히 잘 둬라, 뭐 이런 뜻인데, 뭐 그러려니 하면서 듣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니 왜 손을 묶어야 되는 거야? 지금 빨리 손절하거나 뭔가 좀 물타기를 하던가 뭐 적극적으로 해야 될 때 같은데 내 주식들은 계속 마이너스의 폭을 점점 키워가고 있는데 손 묶으면 어떡하라는 거지? 막 이런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하락장에서 손을 묶는 것에 대해서 좀 조금 더 깊이 있게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고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좋습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 코스피를 한번 봐도 비슷하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00 무너질 기세죠. 3200도 뚫었는데, 네, 모두가 축하 파티처럼 같지만 사실 간 만큼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더 아픈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천 잠깐 구경하고 지금 또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시점에서 실제로 손을 묶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차분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안 와닿는 사람들이 단순히 초보자다 아니다 아니면 관점이 다르다 이거 이전에, 어떻게 보면은 어저께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계좌 상황에서 손 묶는 행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미 놓여진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잠깐 해봤고요. 두 가지 경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좀 본인이 느끼기에 계좌 상황이 좀 너무 괜찮아서 뭐 굳이 묶어야 돼? 뭐 좀 더 사지?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아 이거는 지금 가만히 있으면 진짜 큰일 나겠는데 라고 이제 계좌가 너무 빡빡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네. 두 가지 경우 다 약간 좀 동의하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그래서 전제가 계좌가 어느 정도의 균형점을 갖고 있다라는 전제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차라리 계좌가 너무 여유 있다. 지금 이제 주식 처음 시작해서 막 현금 90%, 현금 100%다. 왜 손을 묶어야 돼? 조금씩 사면 되지. 맞아요. 조금씩 사셔도 됩니다. 그런 분들은 문제될 거 없어요. 그리고 뭐 처음 한 거 아니더라도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계좌가 많이 비어져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네. 모든 상황 제쳐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아니다. 일단 요 얘기는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이전에 항상 계좌를 보면서 연동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별개로 계좌가 너무 빡빡하다. 근데 손 묶고 가만히 있으면 되냐? 안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안 되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미 계좌가 잠식이 당했다. 근데 손 묶으면 해결될까? 해결 안 될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든다면은 해결 안 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대로 조금 더 마이너스 계속 심해지면 나 반대 매매 당할 것 같은데, 그런 분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손 묶으면 어떻게, 당연히 이상하게 들리는 얘기죠, 그분들한텐. 네, 그러니까 저의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균형점 항상 유지해야 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얘기고, 그거를 전제로 이야기가 이어져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과거에 계좌관리 영상이나 이런 것들 많이 있거든요. 그것들 꼭 보세요. 보시면은 어떤 상태가 그래도 계좌 상황에서 균형점이 갖춰진 상태인지 의미 파악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영상만 보셔도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5종목이 이렇게 물려 있는데 원님이 솔루션까지 직접적으로 주셨었고, 이제 그런 부분 보시면 조금 힌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느낌적으로 찾아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오늘 이제 손을 묶는다. 왜 손을 묶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정리하면, 정상적으로 좀 계좌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의 관점에서 주식을 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계좌가 뭐 특별히 너무 널널하거나 너무 빡빡하거나 그런 게 아니면, 노멀한 경우에는
손을 묶어라가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네, 오늘은 못 그리는 그림으로 총입니다. 네. 이거 딱 보니까 알았어요, 뭔지. 못 그리지 않으셨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좋습니다. 총인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나한테 총알이 5개가 있어요. 근데 이 앞에 토끼가 있어요. 네. 토끼를 잡는 거예요. 근데 이 토끼가 위로든 아래로든 엄청 빠르게 도망갈 때 총알을 쏘면은 잡을 수도 있겠죠. 근데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토끼로 얘기했지만 얘가 그냥 멧돼지예요. 또는 호랑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공격을 했는데 잡지 못하면은 내가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산속에서 토끼는 못 잡으면은 놓치면은 말지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좀 바꿔볼게요. 멧돼지나 호랑이처럼 괜히 공격을 했다가 못 잡으면 내가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은 근데 나한테는 총알이 5개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확실한 기회를 노려야겠죠. 네, 맞아요. 그러면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멧돼지가 가만히 있을 때, 좀 멧돼지도 쉬고 있을 때, 그럴 때 조준하고서 사격을 하는 게 움직일 때보다는 훨씬 더 확률이 높아지죠. 이건 기본적인 이치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 시장에서 내가 총알은 현금이고요. 이 현금을 어떻게 쓰냐에서 하락하고 움직이는데 여기서 막 산에서 내려오는 빠르게 내려오고 있는데 걷다가 총알을 팡팡팡 쏜다. 맞출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라고 하게 되면은 빗 맞힐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본인은 명사수다? 좋아요. 명사수다. 그럼 쏘셔도 됩니다. 사격에 그렇게 자신이 있으니까 하셔야죠. 근데 대다수의 분들은 사격을 처음 하시는 초보자분들이고 이거를 나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쏴보면은 빗나갑니다. 움직이니까.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생각보다 한 가지만 지켜줘도 명중률이 높아져요. 손 묶고 기다려서 기회가 올 때 사격한다. 총알을 아껴 쓴다. 이거 하나만 지켜줘도 굉장히 괜찮거든요. 자, 아껴 쓴다에는 되게 많은 게 내포되어 있어요. 사람을 공격하는 멧돼지가 자극하지 않으면은 나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노출되지 않았으니까. 막 먼저 냄새 맡고 달려와서 공격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비우니까 적당히 비우로만 넘어갈게요. 자신이 있는 거를 모르기 때문에 뭐 굳이 먼저 공격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사격을 빗 맞추게 되면은 이 멧돼지가 자신을 공격해서 자신이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격을 할 거면은 확실하게 정확하게 할 때, 정확하게 할 수 있을 때 쏘더라도 5발의 총알은 어찌 보면은 부족하다면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앞선 3발에 정확히 땅땅땅 명중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총알을 잘 맞췄는데도 여기 총알 딱 맞췄는데 이 멧돼지 살집이 두터워서 괜찮아요. 버팁니다. 총알 한 대 맞고도. 그리고 계속 또 움직여요. 그럼 다시 따라가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시장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맞추는 매수 버튼 한 방을 딱 맞췄다라고 했었을 때 시장이 거기서 나 맞았어. 나 항복할래 하고서 이렇게 바로 반등해 주냐? 그렇지 않아요. 한 발 딱 잘 맞춘 것처럼 보였지만 여기서 그대로 다시 또 꺾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신은 또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샷 원킬 좋습니다. 근데 원샷 원킬로 안 잡히는 게 시장이에요. 그래서 5발의 총알 굉장히 아껴 써야 되는 거고 확실할 때 쏴야 되는 거고 그 확실함을 갖추기 위해서는 손을 묶어야 됩니다. 지금 안 쏘면 안 될 것 같은 데가 아니라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아껴 써야 되고 기다렸다 쏴야 되고 확실할 때 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이 저점인 것 같은데 전저점 눌림 구간 왔잖아. 여기서 당연히 사야지. 사고 나면은 생각해보세요. 샀어요. 샀는데 틀렸다. 빗나간 거잖아요. 자신의 체력은 이제 총알 5개에서 4개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점점 자신이 기회를 상실시키는 거죠. 그리고 리스크가 커졌죠. 멧돼지가 공격할 리스크도 조금 올라갔고. 네. 그럼 그 다음번에는 진짜 쏴야 될 때는 못 쏠 수도 있어요. 점점 압박감이나 쫄림이 심해집니다. 그리고 설령 맞췄다고 하더라도 맞은 거 같은데 하다가 얘가 꺾여버리게 되면 또 똑같은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고
경우의 수를 자신이 좁혀가는 행동이라는 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만약에 진짜로 이 총알을 어떻게 쏘는 게 더 유리한데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충분히 하락하고 진정이 되고 멧돼지가 물을 마시고 있을 때 정확하게 자세를 잡고서 한 발이 아니라 정확하게 차라리 세 발을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느낌,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느낌, 그렇게 가는 게 경우의 수가 훨씬 더 올라가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지금 쏴볼까?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행동은 한 발이에요. 세 발을 여기서 쓸 수 있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겠죠. 무모하거나 무지하거나 하겠죠. 그냥 총알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은 거니까. 자, 그럼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진정이 되는 거를 이렇게 기다려 보려고 했는데 마음속에서 자꾸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지금 여기서 이제 손 묶으라 그래서 손 묶었고, 여기서 손 묶으라 그래서 손 묶었는데 진정되는 거 이렇게 좀 기다리려고 그랬더니 이렇게 돼버리네요. 여기까지 막 와버렸네요. 그래서 이게 이때 내가 만약에 어디선가 샀으면은 그냥 손쉽게 수익을 낼 수 있었을 거를 그 손 묶으라는 것 때문에 놓친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이제 지금도 그런 게 왠지 올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손 묶었는데 막 올라가가지고 그냥 다시 원상복귀 되고, 뭐 그런 걸 보면 이제 뭔가 좀 허탈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 가볼까요? 이런 데서 손 묶었어요. 근데 시장 이렇게 가버렸어요. 여기서 손 묶었는데 똑같이 이렇게 가버렸어요. 이런 경우에 그럼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볼까요? 시장이 잘 갔다. 근데 나는 손을 묶었다. 나한테 주어지는 상황은 이걸 것 같아요. 수익 날 때 적게 먹었다. 수익 적게 먹었어. 이거거든요. 적게 먹어서 아쉬운 거예요. 이거 말고 나한테 상처를 주는 건 없습니다. 이것도 있죠. 이것도 뭐 예를 들면은 여기서 좀 물을 탔으면은 물려 있는 것도 뭐 나왔거나 아니면 수익 낼 수 있었을 텐데 그거 못했어.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같은 맥락에서 적게 먹었다죠. 더 먹을 수 있는 거, 못 먹었다고 느끼는 거, 적게 먹었다에 다 포함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오는 아쉬움, 상대적 박탈감, 기타 등등에 대한 여러 감정, 이것만 남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거를 맞추려다가 실패하게 되면은 치명적인 똥이 남아요. 똥이 꽉 찹니다. 이건 두고두고 책임지고 해결해 나가야 돼요. 아쉬운 감정은 제가 진짜 이건 클럽 안에서도 자주 하는 얘기인데, 아쉬운 감정은 하루 이틀, 길어봤자 일주일 안에 잊어버립니다. 근데 계좌에 똥이 나오면요, 그 똥은 두고두고 책임을 져야 돼요. 한 달에서 6개월, 1년 이상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삶의 지혜적인 이야기가 있죠. 모든 의사, 한의사, 이런 건강을 잘 아는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소식하면서 자주 먹는 게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한 번에 과식하려고 하게 되면 탈납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맛있어 보이는 거 한 번에 많이 먹으려고 하게 되면은 탈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음식에서는 탈 나고 나면 화장실 가면 되지만, 계좌에선 탈 나서 똥이 되면은 그거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화장실로 보낼까요? 그 화장실 본인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커다란 똥이 남겨진 경험치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뒷일을 아예 생각을 안 하세요. 막 많은 분들이 그냥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그런데 실제로 이제 현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시설을 만들고 뭔가 책임을 져서 뭘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진짜 다 뭔가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주식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자꾸 저희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 똥이 남기게 되면은 이 똥 역시도 투자자 시각으로 보게 되면 그거 역시도 돈이거든요. 왜 돈이냐라고 하게 되면 비용이에요. 이 똥을 관리하고 해결하는데도 비용입니다. 투자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많은 사람들은 플러스의 숫자만을 컨트롤하고 싶어 하겠지만, 투자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마이너스 숫자를 컨트롤해야 되는 거고, 이 마이너스 숫자가 결국에는 똥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이 마이너스에서의 비용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플러스 때 수익 나는 거 다 좋지만 결국에는 플러스 수익과 마이너스 비용의 상호작용과 연속성과 꾸준함과 지속 가능성과 규모, 비율,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거거든요. 플러스의 영역만 보장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열려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상시 상호작용을 위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도 이제 좀 마음속에서 그거 누가 모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투자라는 게 마이너스가 열려 있으니까 우리가 잘하는 사람이 되려면 이 가능성을 없애고 여기로 더 잘 맞추는 일종의
그런 걸 배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무슨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알아들었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일 거예요. 그거는 이 마이너스를 없애고 플러스만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언제나 우리에게 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잘하는 사람은 저거를 쏙쏙 피해 나가고 못하는 사람은 플러스만 쏙쏙 만들어 간다? 뭐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 연속적으로 오는 과정 중에서 계좌를 관리해 나가고 상황을 통제해 나가는 건데, 그게 전제가 된 채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한 생각을 하는 대다수의 사람은 나는 마이너스 이만큼만 낼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끊어야지. 이거 조금 더 적나라한 표현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나는 똥의 양을 이만큼만 쌀 거야를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거 얘기할 게 뭐가 있냐, 여기서 끊었어야지. 네. 손을 왜 묶어? 여기서 끊었어야지. 아니면 늦었으면 여기서라도 끊어야지. 지나고 나서 더 떨어졌을 때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는 자꾸 예전에 그랬어야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이건 책임이 아니라 그냥 예전에 그랬어야 되는데 후회거든요. 그건 그냥 단순하게 네. 계속 그 과거 얘기를 하면서 후회를 하는 매매를 하게 되는 건데,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 개념은 이거랑 똑같죠. 토요일날 로또 번호 나오고 나면은 지난주에 저 번호를 샀었어야지. 그렇죠. 그냥 그것만 매주 반복을 하는 거예요. 현실은 그게 번호가 안 맞았을 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게 현실인 거잖아요. 그건 잘 사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 잘 살기 위해서 로또에다가 몰빵하면 안 되는 거, 이런 거 얼마든지 조언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이제 그런 관점으로 좀 들어주시면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이게 요즘에 제가 좀 느끼는 게, 저희 얘기를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게 느껴지거든요. 아, 그건 저도 느낍니다. 그죠? 느껴지죠. 근데 여전히 좀 이렇게 결에 안 맞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런가를 생각하면 지금처럼 제가 말했던 이런 식으로 이제 상황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봐서 말을 좀 거들어 봤습니다. 제 생각은 조금 다른 부분도 있어요. 조금 다른 부분은, 저의 이야기는 아무래도 마이너스 숫자, 손실 또는 똥, 이거에 대해서 관리나 뭐 이런 모든 부분을 피하지 말고 냉정하게 직면하고 바라보자. 그리고 그 이야기 좀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해보자. 이런 것들을 좀 더 드러낸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직은 많은 분들이 이거를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보면 짜증나니까. 그래서 이거를 닫아놓고, 그건 알겠고 당연한 얘기고 이 이야기 해보자고요. 이 이야기. 그래서 이건 다 알겠는데 플러스 어떻게 하면 잘 낼까요? 어떻게 하면은 짧고 굵게 낼까요? 어떻게 하면은 빠르고 많이 낼까요? 이런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까요? 이런 거일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 오늘 같은 장에서도 손 안 묶고 뭔가를 했으면 오늘도 수익 낼 수 있었을 텐데,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 손 묶으라는 게 정말 안 와닿는 거죠. 결국에는 플러스의 극대화, 이쪽으로 초점이 맞춰지는데,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담백하게 말씀드리면요, 저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 플러스를 못 낸다가 아니라 마이너스를 잡으면요, 마이너스를 컨트롤하게 되면 플러스는 따라온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점으로 플러스를 좀 더 직면하고 냉정하게 많은 거를 바라보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하는 이야기는요, 플러스에 중심을 두게 되면 마이너스를 컨트롤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쪽에 중심축을 두고서 플러스는 따라오게 만드는 거고, 그 사이에서 조그만 수익도 있고 큰 수익도 있고, 크고 작은 수익이 알아서 결대로 맞춰질 것이고, 이게 자신의 실력에 수렴해서 어느 정도의 평균점을 갖게 될 것이고, 시장에 따라서 기간은 상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플러스가 따라오게 만드는 거지, 이 플러스를 자기가 컨트롤한다 라고 생각하시게 되면은, 플러스를 컨트롤하는 행위의 거의 대부분은 마이너스를 신경을 안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빠르고 강하게 많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방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저한테 만약에 물어본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투자로 수익을 내는 게 꽤 빠른 길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 빠름이라는 거는 모두가 주관적으로 느낌이 다르고 자신의 환경이나 시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히 길이 있는 건 맞다. 근데 많은 처음 주식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경험치가 아직은 적으신 분들이 생각하는 그 빠름과는 조금 다르다. 신입사원 취업했는데 올해부터 너는 연봉 2억이야 딱딱딱딱, 이런 빠름하고는 다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좀 약간 손묶기라는 주제로 좀 다시 돌아와서 그럼 얘기를 이어가 보면, 그러면 어니스트님 얘기대로 이럴 때 손을 묶고 있으면 오늘 같은 날은 그냥 때려 죽어도 수익은 못 내네요? 이렇게
이제 의구심이 들고, 근데 누군가는 봤더니 막 이런 대폭락장에서도 수익 낸다고 막 이렇게 찍고 있고, 그 부럽기도 하고, 누구 말이 맞는 것인가라고 했을 때 당연히 그쪽이 더 이제 매력적으로 들리고 이런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것부터 맞나요? 그럼 이런 장에서는 절대로 수익을 못 내나요? 아니요. 수익은 낼 수 있죠. 이것도 오해잖아요. 이거에 대한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손을 묶었는데 어떻게 수익이 나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손을 묶어야 하는 상황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손을 묶는 거고, 이런 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는 이런 장이지만 자신의 환경, 즉 계좌 상황이 손을 안 묶어도 되는 상황이라면은 그만큼 기회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제가 영상에서도 보여준 적이 있는데, 이렇게 하락장일수록 자신이 아까 전에 총알이 5개라고 했는데 자신은 총알이 5개가 아니라 총알이 500개다. 사냥 나가도 되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사냥을 나가게 되면은 시장은 수급 쏠림이 있기 때문에 사냥의 범주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해당 종목을 컨트롤하면 돼요. 아마 1년 전 요맘때쯤에 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영상에서 네. 어느덧 1년이 흘러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 이야기가 그럼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상황을 만드시는 분들 자체가 초보는 아닐 거예요. 지금 시장이 이렇게 흘러오는 동안에 총알을 500개를 비축해놓고서 언제든 사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이분들 계좌 관리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냥 스무스하게 흘러왔었을 때 이런 상황이면은 계좌가 빌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면은 여기서 계좌가 비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운으로도 될 수 있겠지만, 운보다는 그 상황을 컨트롤하면서 만들어낸 사람들이 만들었기에 찾아온 기회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면밀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그분들은 매일매일 수익 내냐? 만약에 그 사람이 데이 트레이딩에 최적화된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냐? 아니면 그게 일반적이냐? 아니면 그렇게 해서 정말 잘할 수 있냐? 저는 글쎄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언니님은 어때요? 언니님은 그냥 요 며칠 그냥 계속 손 묶었나요? 이제 궁금해 하시거든요. 어떤 분이 언니님은 개인 매매는 언제 하세요? 막 이렇게 신기하게 막 물어보기도 했는데, 많이 바빠지면서 개인 매매 템포를 줄이거나 뭐 이렇게 한 거는 사실이고요. 그죠? 요즘에 좀 바쁘시죠? 근데 수익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수익은 납니다. 손을 묶을 때 묶더라도 크고 작음, 아니면 종목을 완벽하게 마무리했냐 안 했냐 뭐 요런 차이는 당연히 공존하겠지만, 수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 실현 수익을 확보하느냐 확보하지 않느냐는 시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저희 클럽에서도 그렇고 실현 수익은 중간중간에 확보합니다. 뭐 지수 떨어진다고 모든 종목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종목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 흐름도 그냥 주장상 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파도를 타다 보면 수익이 나죠. 저럴 때 뭐 늘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과 함께 중간중간에 크고 작음의 수익은 더 많이 나냐 적게 나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게 계속 이어지면서 오는 거고, 그러다가 어쩔 때는 관리에 조금 더 신경 쓸 때는 중간중간에 마이너스도 섞이죠. 마이너스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손절이냐? 그거랑은 상관은 없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 섞이는 게 이런 상황에서도 섞여요. 네. 이런 상황에서 플러스 만들어지고, 이거 진짜 솔직히 이거랑 되게 무관하게 만들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막상 해다 보면. 그렇죠. 완전 무관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흐름은 있겠지만, 당일당일 그걸 오늘 올랐으니까 나는 플러스 나고 내 지수가 내리면 마이너스 난다,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뭐 그런 느낌은, 계좌에서 평가 수익은 지수에 따라서 조금 안 좋을 땐 평가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커지고, 전체적인 평균은 아무래도 따라가니까. 네, 그렇게는 따라갈 수 있는데 실제로는 매도까지 해야 계좌에서 플러스다 마이너스다가 나오는 거니까, 실현 수익을 컨트롤 해보게 되면 지수에 따라서 크게 좌지우지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뭐 오해할 만한 부분들도 좀 풀었던 것 같고요. 오늘 손을 묶어라, 이게 이제 모두에게 막 똑같은 상황에서 통용되는 건 아니고,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제 저가 매수하려고 내동이 막 나가는 그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한 말에 가깝기도 한 것 같고요. 근데 그건 이제 신규 포지션을 들어갈 때도 그렇고 관리함에 있어서도 거의 내동적으로 이제 들어갈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하지 말아라. 웬만하면 그런 거는 하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이해해도 될 것 같은데, 그 외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포지션이라던가 뭐 상황에 맞춰서 얼마든지 사냥을 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 볼 수도 있고, 뭐 그냥 그건 이제 선택적으로 더 유리한 포지션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해석해서
좀 유도리 있게 대응하면 되는 부분이죠. 이게 뭐 공식처럼 폭락장애는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하고 손묶기 뭐 그렇게 볼 문제만은 아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유도리 있는 대응을 하려면 그분은 이미 초보가 아니다. 우리가 하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의구심을 갖거나 뭐야 막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 초보라면은 그냥 묶는 게 좋겠다. 또 이렇게 또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겠네요. 네, 초보자가 손을 묶으면은 결과값이 평균 이상은 나옵니다. 기회를 상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많은 부분 이제 저도 유튜브를 따라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항상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는 얘기를 하는데 내가 하고 있는 것, 뭐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얘기하는 게 듣는 분들한테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폭락장에서도 수익이 납니다 하면서 막 인증하는 그런 거를 보는 게 초보자분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야, 잘하는 사람 여기서도 수익 내던데 나도 막 해야지? 막 그렇게 하는 것부터가 좀 모순점이 있는 거고요. 본인은 잘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럼 이제 어떤 식의 이제 마인드로 주식을 해야 되는가, 오늘 영상에서 좀 힌트를 얻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오늘 또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근데 이게 뭐 이렇게 막 신나서 설명은 했지만 좀 어렵잖아요. 이런 상황이 이렇게 펼쳐지면. 여기 보면은 이거 일봉상에서 음봉 4개 연속으로 깔린 거 여기 화면에 없어요. 지금 처음 나온 겁니다. 요 50 거래일 사이에 이게 처음 나온 이런 상황이니까는 참 이런 최근에 이런 경험들을 하셨던 분들은 많이 당황스러울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손을 묶느냐 뭐 이런다고 해결된 문제도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시고 본인의 계좌가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좀 가지면서 신중하게 주식을 해 나가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그동안 1년 넘게 만들어 왔던 영상들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희 1년 전에는 이렇게 막 주장창 오르지 않았던 시장이니까 그때 막 이런 최근의 상황들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초반 영상부터 정주행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저희 영상 제목들에 뒤에다가 샵해서 번호를 붙이고 있습니다. 업로드했던 순서로 해서 1, 2, 3, 4 그 번호를 붙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하게 정주행 하실 수 있게 됐어요. 좀 어떻게 보면 진작에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영상이 많지 않았던 때는 뭐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으니까 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도 이제 뭐 몇백 개의 영상이 올라가다 보니 이 정도 편의성을 제공해 드려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목 수정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유튜브 말고도 투자클럽에 오시면은 보다 더 깊이 있게 제대로 주식을 경험하고 배울 수가 있어요. 실전 매매를 같이 하면서. 거기 계신 분들은 서로 이제 막 다독이면서 손 묶는 것도 막 얘기하고 막 뭐 잘못하고 있는 거 있으면 좀 지적도 하고 막 그러면서 훈련을 나름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혼자서 좀 자충우돌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하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자부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